최고의 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과 AI 분야의 선구자인 앨런 튜링은 스티븐 호킹을 비롯한 마가릿 대처 전 영국 총리 등 쟁쟁한 과학자 후보 989명을 제치고 최종적으로 2019년 50파운드 지폐의 주인공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앤드류 베일리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우리는 지폐에 앨런 튜링의 사진을 넣어 그의 업적과 그가 상징한 가치들을 기릴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3월 공개한 도안에는 튜링의 사진과 그가 설계한 국립물리학연구소의 컴퓨터 AC의 축소형 모델 파일럿 AC가 그려져 있습니다. 앨런 튜링의 서명 그리고 물결 모양의 띠 안에는 0과 1로 이루어진 25자리 숫자 코드가 등장하는데 이는 그의 생일을 이진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컴퓨터 과학을 발달시킨 튜링 머신을 나타내는 수학 기호도 담겨 있습니다. 튜링 머신은 컴퓨터 과학의 기초가 되었고 생각하는 기계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컴퓨터 GPU 설계 회사인 엔비디아에서 13세대 아키텍처의 코드네임으로 튜링을 선정하였습니다. AI 연구와 컴퓨터 과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앨런 튜링에 대해 알아봅시다. 인도에서 근무하는 하급 공무원이었던 앨런 튜링의 부모님은 사정상 앨런 튜링을 13살 때부터 기숙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수학적 사고를 좋아하는 앨런 튜링은 13살 때 역탄젠트 함수의 무한한 연속을 어림잡을 수 있는 계산 형식으로 수학적 연구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 연구는 앨런 튜링이 평생 동안 연구하게 되는 실수의 개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학적으로 특히 뛰어났던 앨런 튜링은 15살 때는 기초 미적분학의 고급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었고 16살 나이에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연구를 접하며 아인슈타인이 뉴턴의 운동법칙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했습니다. 마침내 기숙학교를 졸업하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킹스 칼리지 수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공부하며 앨런 튜링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폰 노이만의 저서 양자역학의 수학적 기초를 접했습니다. 이 저서는 1932년 독일어로 처음 출판된 이래 양자역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기념비적인 책이었습니다. 복잡한 양자현상을 이해하고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데 강력한 수학적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힐베르트 공간의 정의와 측정이론 그리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소개하여 양자역학의 수학적 엄밀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앨런 튜링의 박사 지도교수이자 매우 저명한 수학자 맥스 뉴먼 교수는 앨런 튜링의 결정문제 연구를 지원하고 튜링과 함께 저장 프로그램 방식 컴퓨터 개발에 참여하였습니다. 1936년에 계산 가능한 수에 관하여 결정문제의 응용이라는 논문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며 발표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현대 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힐베르트와 아커만이 1928년 제시한 결정 문제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튜링의 솔루션에는 가상의 프로그래밍 가능 컴퓨터 머신을 제안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뉴먼은 알론조 처치가 람다 미적분을 사용하여 같은 문제를 연구하는 것을 알고 튜링과 같이 연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뉴먼은 저장 프로그램 컴퓨터 머신을 구축하려는 튜링의 꿈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앨런 튜링은 결정 문제 해결을 위해 논리적 도구인 계산기계, 즉 튜링 머신을 등장시키며 현대적 컴퓨터의 개념을 도입한 논문으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튜링 머신은 계산 가능하다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어떤 문제가 컴퓨터로 풀릴 수 있는지, 즉 결정 가능성 없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습니다. 튜링 머신의 개념은 현대 컴퓨터의 아키텍처 설계, 알고리즘 개발, 프로그램 언어 이론 등
컴퓨터 과학 전반에 걸쳐 깊숙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지어 복잡한 문제를 더 작은 단계로 나누어 해결하는 기본적인 컴퓨터 작동 방식 자체가 튜링 기계의 원리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튜링도 이를 시작으로 컴퓨터 연구를 계속했고 이후 국립물리학연구소와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컴퓨터의 설계와 개발에 참여하며 AC의 설계와 마크 1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글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튜링 머신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튜링 머신은 AI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튜링 머신을 기반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계로 생각을 확장해 나갔는데 이를 공론화한 계기는 1947년 런던 수학협회에서의 강연이었습니다. 이 강연에서 튜링은 입력된 명령만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컴퓨팅 기계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 내장식 컴퓨터가 입력된 내용과 함께 스스로 공부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며 이것이 실현되면 기계가 지능을 갖고 있다고 말하게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쓰이는 현대적 의미의 강화학습 기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국립물리학연구소의 동료들을 당황하게 했으며 튜링도 전례 없이 거센 종교적, 감정적 항의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8년 앨런 튜링은 항의와 반론에 대한 재반박으로 기계가 지능적 행동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논의한 보고서 지능을 가진 기계를 발표했습니다. 기계는 반복적인 일밖에 하지 못한다거나 기계가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와 그리고 기계의 지능은 창조자의 지능이 반영된 것이라는 반론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 이 보고서에서 튜링은 기존 튜링 머신을 확장한 범용 튜링 머신의 개념을 새로 도입해 AI로 할 수 있는 일들로 게임과 언어학습, 언어 번역, 암호학, 수학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의 개념을 도입했으며 기계를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오늘날의 강화학습과 비슷한 보상과 처벌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기계와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실험을 시작한 앨런 튜링은 1950년 철학저널 마인드 49에 게재한 앨런 튜링의 논문 계산 기계와 지능에서 인공지능의 개념과 가능성에 대한 획기적인 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현대 AI 연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회자되는 튜링 테스트라고 불리는 이미테이션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튜링 테스트는 3명의 참가자로 구성됩니다. A는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운 지능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B는 질문자로서 A와 C 중 누가 기계이고 누가 인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C는 기계 A를 속이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이죠. 이들은 서로 보이지 않는 격리된 공간에 있으며 B는 텍스트 기반의 질문을 A와 C에게 던집니다. B의 목표는 답변만을 보고 누가 기계인지 정확히 식별하는 것이죠. 튜링 테스트의 핵심은 B가 A와 C를 구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만약 B가 상당한 시간 동안 질문을 던진 후에도 A를 인간 C와 구별할 수 없다면 튜링은 기계 A가 사고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계와의 소통이 사람과의 소통과 구분하기 어렵다면 기계가 마치 사람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사람은 지능을 가졌으므로 마치 사람같이 보이는 기계도 지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많은 가운데 AI 분야에서 빠지지 않는 실험 중 하나로 컴퓨터가 지능을 가졌는가 하는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튜링 테스트는 컴퓨터의 지능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컴퓨터가 인간의 지적 행동을 흉내낼 수 있을 것인가,
흉내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인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동이 모두 지능적이지는 않으며 마찬가지로 지능적이어도 그것이 꼭 인간의 행동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2024년 조지아 대학교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챗 GPT의 대답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서 튜링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작되는 이 논문은 지능이라는 규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재치 있게 피해가면서도 기계가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지능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튜링 테스트 이외에도 디지털 컴퓨터와 디지털 컴퓨터의 범용 활용성, 튜링의 지능 기계에 대한 다양한 반론들에 대한 구체적인 재반박, 그리고 기계를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튜링은 성인의 지능이 20년 이상의 교육과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바로 구현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한 아이의 마음을 흉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절한 학습을 통해 발전시키면 성인 지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구현하는 관건은 프로그래밍에 달려있고 50년 내, 즉 20세기 말이면 구현 가능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이런 논문의 내용은 2010년대 이후 붐을 이루고 있는 딥러닝의 특징과 현상들을 이미 60년 전에 다 내다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66년부터 매년 컴퓨터 과학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한테 주는 튜링상이 있습니다. 현재 튜링상은 컴퓨터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며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인공지능에게는 레브너상이 수여됩니다. 2022년 후반 챗 GPT의 등장으로 튜링 테스트의 구성 요소가 충족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5년에는 딥시크와 같은 자체 개발한 강화학습 기법을 사용한 새로운 생성형 인공지능과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습니다.